네, 반갑습니다. 6월 23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와, 시장이 또 폭포수처럼 내려왔습니다. 개별주처럼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코스닥이 4%가 넘게 또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그 뭐 한 며칠 사이에 그냥 막 쏟아지는 모습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차라리 좀 나았습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1%대에서 그쳤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오히려 조금 더 괜찮게 좀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막 다 쓰러져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아주 피해를 좀 많이 본 그런 모습인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개인들이 많이 매달려 있었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위주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던지는 물량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만 개인 매도가 6,700억입니다. 그래서 악성 매물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그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은 이제 뭐 끝자락이 거의 가까이 왔다 볼 수도 있겠죠. 뭐 신용은 신용대로 줄어들게 될 테고요. 개인들 물량이 신용이 아닌 것들도 지금 다 집어 던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는 일단은 뭐 공매도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개인들이 위에서 너무 꽉 붙잡고 있었던 것도 하나의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붕괴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다 보니까 한꺼번에 집어던지는 투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 지금 낙폭이 어제 같은 경우도 제법 컸잖아요. 근데 오늘도 1%대. 자, 오늘은 다행히 그래도 금융투자가 매수를 좀 해준 게 있어가지고 좀 버티는 듯한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플러스로 살짝 나왔었고요. 근데 여전히 지금 2300포인트도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2300포인트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이 이제 거의 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하락은 아직 본 적이 없죠. 그동안 쭉 나왔었던 하락 중에서도 지난 1월에 한번 비슷한 모양이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정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무섭고 가장 타격이 큰 그런 하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에 어마어마한 주가 하락이 일어났어요. 지금 아주 뭐 보수적으로만 보더라도 한 6, 7% 정도 6월 한 달 동안, 아직 6월이 끝난 것도 아닌데요. 그 정도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 여전히 저점 잡지 못한 모습이었죠. 쭉 내려간 상태에서 저점 잡지 못하고 또 계속 들었다 놨다는 모습이었는데 그다지 희망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해요. 그냥 계속 떨어져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지금 굉장히 좀 충격이 좀 크다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25%, 26% 정도가 떨어진 모습이잖아요. 25% 정도 하락했다. 6월 한 달 동안 25%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좀 덜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반토막 난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내려갈 일인가라고 싶기도 한데, 이 물량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면 개인들한테 나온 거예요. 오늘 보시면 보통은 시장이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팔아먹는 물량들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시장은 크게 떨어지면서 개인들 물량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이 개인들 물량이 나온 공간들은 대체적으로 대형주, 그 다음에 그동안 막 치고 올라갔었던 그런 약간 우리가 고평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종목들 있죠.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많이 쏟아져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은 그 사이에서도 꿋꿋하게 3,000억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받아준 것은 금융투자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일단은 뭐 구원 투수 역할을 좀 하긴 했는데, 뭐 시장이 올라가야지 금융투자도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팅을 계속 이렇게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조만간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을 뭐 이렇게 딱 나쁘다 뭐 어쩐다라고 생각하기 좀 애매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후루룩 떨어지는 모습들이 수급상에서만 봤을 때는 요거는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팔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모양새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볼게요. 오늘 뭐 올라간 거 별로 없죠? 기아, 현대차 뭐 이런 것들 좀 보합 수준이 있었던 모습이고요. 근데 올라간 거 없지만 그렇게 크게 내려갔다거나
많이 이탈했다거나 그런 모습 없어요. 일단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많고 분위기가 조금 더 냉각되어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크게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코스피는 크게 빠지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간간히 이제 많이 빠진 종목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매도가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매도 우위에서 나타나는 주가 하락이 코스피를 끌어내렸을 것이다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쪽 보시면은 무지막지합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하고요. 그리고 LNF가 제일 걱정스러운데 지금 이렇게까지 깨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반등 나갔던 제한적이란 말이죠. LNF가 지금 증거사 리포트 나올 때가 27만원대였거든요. 근데 21만 8천원까지 밀려서 상당폭의 이제 변수가 좀 나타나는 거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위메이드, 게임주들도 뭐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죠. 지금 보시면 이 2차전지 쪽하고 게임주 쪽하고가 가장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올라서 고평가를 좀 만들어냈었던 그런 종목군이었다 판단하기 본다라면 이 종목들에게서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젠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치보다도 안 빠지면 좋은 거, 안 빠지면 좋은 거고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지만 않아도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테마들로 올라갑니다. 오늘 삼부토건이 상한가인데 갑자기 또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신원 우선주 상한가, 나머지는 상한가가 없어요. Y2 솔루션 같은 경우도 죽다가 살아나는 모습 비슷하죠. 오르빅텍 뭐 다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안 내려간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떨어진 시점에서 무언가 작업을 통해 가지고 주가 올려놓고 팔아먹기 위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다라고만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다지 뭔가 이제 내세울 만한 그런 포지션들이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하락줄 살펴보게 되시면 엄청납니다. DYD가 지금 하한가, 그다음에 YMT, 차백신 연구소, 뭐 한탑, 진매트릭스, 뭐 등등등 이게 뭐 떨어진 종목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특히 쌍방울 그룹주들이 오늘 또 낙폭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대체적으로 그냥 다 빠진다 보셔야 되겠죠? 네, 다 빠지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보셨지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서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만들었거나 아니면 고평가 논란에 좀 시달릴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의 변동폭이 좀 확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기관 쪽 먼저 볼게요. 기관 쪽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갔는데 오늘 금융투자가 다 해줬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SDI, 신한지주, 네이버, 카카오 등등등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그냥 막 퍼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줬어요. 그리고 인버스는 매도가 좀 들어갔네요. 레버리지도 매도가 좀 들어갔고 ETF 쪽 매도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종목에 대한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많이들 기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는 이런 모습이고요. 기관의 총계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LNF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위니아, 에이드, 카카오 게임즈,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많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시장을 좀 받쳐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의 주가 매수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네, 네이버, 하이브는 오늘 어느 정도까지 갔나요? 네, 하이브. 보합으로 그냥 끝나긴 했네요. 근데 어제 조금 많이 내려가지고, 이 부분이 또 다시 충격을 주는 모습일 것 같긴 합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매매에 개입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2,200원까지 팔아먹고요. SK 하이닉스를 또 팔아먹고, 에코프로비엠, LNF 등등등 이렇게 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코스피 시총 상위 위주로 집중적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다. 근데 얘네들은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 개인들이 좀 특징적인 게 있죠. 네이버, 삼성전자 팔아먹고 있다는, 삼성전자 팔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주 쪽 위주의 매도를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2차전지는 계속 사고 있는데 요거 사면 안 돼요. 아시죠? 네, 사면은 그다지 좋은 일을 겪기가 어려울 겁니다. 물론 뭐 많이 빠져서 또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세가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제법 오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 상황 보시면은 그냥 좀 뭐 답답하고, 네, 좀 짜증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지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은 지수가 이제는 언제 올라갈 것이냐에 또 관심이 좀 쏠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지수가 반등이 나갈 때 상당히 빠른 속도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강한 반등이 도대체 언제쯤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이 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과매도에 들어간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요. 우리가 대비했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이 진정이 되려면 일단은 매도를 멈추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를 멈추고 나서 올라가고자 마음 먹었다면 이제는 뭐랄까 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주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충실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같은 날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게 많이 안 빠졌잖아요. 근데 다른 개별주도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작용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은 우리나라만 빠진 거예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많이 하락하는 거고 우리나라만 많이 급락하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또 괴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나라 쪽에 물량이 많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많이들 샀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입장으로만 딱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시장 일단 반등 치고 올라가려면 무조건 대형주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시려면은 대형주 위주로 조금씩 사서 모아가시는 거 권장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홀딩만 하면서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수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반등이 나갈 때는 세게 나간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반등의 시기가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지만 반등이 나갈 때는 강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반등의 포지션이 될 수 있는 그 바닥점, 그 시점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을 것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날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계좌 덮고 나서 그냥 안 보는 게 최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전략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9시에 오셔서 저하고 같이 또 시장 이야기 해보시고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이따가 저녁에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